안녕하세요. 옆집언니 조영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훔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시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적는 거에 대해서는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얘기를 할게요. 물건을 훔친 아이에 대한 오해가 있죠. 엄마의 개념과 아이의 개념이 다르는데 우리는 훔친다는 것은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세뇌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거와 아이 거에 대한 경계를 사실은 잘 몰라요. 엄마가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냥 안 가져가려고 하고 좀 그러는 거지. 그냥 그게 너무나 저 사람 거라서 자명하게 나는 안 가져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에 대한 경계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9살까지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11살까지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일이 그렇게 범죄로는 가지 않고 경계인 거죠. 저 아이 거와 내 것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아이들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왜 안 가져가야 되는지 엄마가 너무 화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움츠러들긴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까지 그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9살, 11살까지는 조금 관대하게 봐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죄책감으로 착각하지 않으면 된다. 그죠? 내 건데 그게 경계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벌 받아. 너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뭐 또는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고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주지 않으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저희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들을 적어놨는데 마트에서 이제 아기를 업고 마트장을 봤는데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다 하고 왔는데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트에서 엄마도 몰랐는데 물건이 아이 손에 들려 있을 때 뭐 너무 아기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두 돌까지도 다 업고 뭐 더 커서도 사실은 저는 업었었거든요. 그런데 업었는데 아이가 손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물건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픽한 거죠. 잡은 거죠. 근데 그거를 막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너무 어릴 때는 내가 너무 멀리 와서 그 마트까지 가기가 힘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갖다 줄 수 있으면 이거 잡았었어? 아이고 하면서 그냥 갖다 주면 됩니다. 친구 집에서 놀고 장난감 들고 왔을 때도 이거 뭐 딱히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나 보지. 그러면 요것도 갖다 주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 거네? 이거 막 심각하게 이거 들고 왔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약에 누구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네가 집에서 갖고 놀고 찾고 있는데 물건이 없다면 너는 속상할 거야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속상할 거야 내 거야 이러면은 그 친구한테도 이 물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 이거 갖다 주고 올 거야 라고 하면 아이가 뭐 싫다고 올 수도 있죠. 그때도 엄마가 뭐 경직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고 다 울고 나면 다 울었어? 그러면 이제 갖다 주게 될 거야. 그러면 10분 있다가 갖다 줄게. 뭐 5분 있다가 갖다 주자.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놀이터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들고 왔을 때 물론 버린 물건도 있죠. 뭐 저희도 이쑤시개 진짜 많이 주워왔었거든요. 비비탄 이런 거 많이 주워왔는데 이런 거 말고 딱 봐도 누군가가 실수로 안 가져간 게 있는데 주인이 없을 때 들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끼리 놀러 보냈는데 아이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찾으러 왔을 때 만약에 그 물건이 없으면 굉장히 슬퍼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가져왔으니까 다시 엄마랑 같이 갖다 놓자. 뭐 아이가 혼자 갖고 왔다고 해도 네가 갖고 왔으니까 네가 갖다 놔. 이런 말은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가까운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잘못됐나? 엄마 반응을 보고 아이가 죄책감을 가져갈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엄마랑 같이 갖다 놓자. 올 때는 아이가 가져왔지만 가져놓을 때는 용기가 필요할 때는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팁이죠.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실생활에서 내 물건은 아닌 것은 제자리에 갖다 두는 것을 보이면
크게 이런 문제로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 딱히 문제가 없어요. 이게 참 생각하는 거 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주인을 돌려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난 원래 그래라는 분들은 아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 이런 단계인가 보다. 지금은 내 아이가 타인의 물건과 내 물건에 대한 경계가 아직은 모호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죄책감입니다. 저희 처음에 그래서 작년인가요? 작년 4월 달이었나요?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뭐 갑자기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우리 언론에서 너무 잘했죠.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게 참 통일감이 있어요.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굉장히 잘 되시는데 놀이터에 그 초창기 때 놀이터에 이제 제가 산책을 이렇게 자주 가는 편인데 하루에 한두 번씩 가는데 어른들이 마스크를 꼭 써라. 왜냐하면 입으로 해서 내 침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상대방이 나는 괜찮을지라도 상대방이 바이러스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마스크 착용 방법이 뭐였냐면 어른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다가 쓰니까 이렇게 쓰지를 않으시고 코까지 이렇게 덮지 않으시고 코만 내놓고 쓰시는 거야. 코만 내놓고 이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만 안 받으면 돼. 뭐 저 사람이 뭐 바이러스가 있는데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책임질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발달돼 있는 민족인가. 나만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도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책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는 썰을 풀면서 인성교육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건지 대략 아시죠? 이러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 물건을 가져왔는데 너 이거 친구 물건 가져오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강한 자극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너 잘못된 거야? 너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아이가 도둑이 될까봐 미리 겁에 질려서 경찰을 부른다면서 두려움으로 통제한다. 그쵸? 경찰 아저씨 와서 잡아간대. 뭐 하다 못해서 울어도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는데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이 얘기가 하기가 그만큼 쉬운 거죠. 이거는 부모한테 그만큼의 죄책감이 많다는 거고 통제로 아이를 이렇게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아이를 통제하는 게 참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면 좋다. 그래서 또 뭐 인성교육 썰도 안 풀고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도둑질을 한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6살, 5살인데도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요때까지는 조금 안전하니까 그런데도 엄마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커서 아빠한테 상의를 해요. 여보, 제가 친구한테 장난감 맞아서 너 일로 와봐 뭐 이러면서 아빠로 인해서 엄마 의도는 일이 너무 큰일인 것 같아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남편한테 상의한 거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인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소리가 아주 무서운 분일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가 벌을 받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아이는 이게 나쁜 짓, 좋은 짓 여기에 대한 경계도 없는데 엄마가 나쁜 짓이라고 규정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도 제가 오늘 말하는 커다란 맥락은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구나. 아직 타인의 물건과 자기 물건에 대한 경계를 아직은 못 배웠구나.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엄마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기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당신이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번 더 감사합니다.